안녕하십니까. 2023년 11월 2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.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윤미향 의원이죠. 현재 무소속입니다.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여서. 근데 어제 윤미향과 나비의 꿈이라는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.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는 북 콘서트를 왜 열었느냐,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. 자, 총선이 한 4개월쯤 남았습니다. 뭐 130 며칠 이렇게 남았는데 이 정도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얘기는 본인이 내년 총선에 나갈 비용, 자금 뭐 이런 걸 마련하겠다는 의미, 그걸 부정하는 사람 없습니다. 그러면 윤미향 의원은 과연 총선에 나갈 것인가? 그런데 객관적 여건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. 자, 이 출판기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책값이 2만 원이라고 하면 그거 2만 원 내고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. 뭐 최소 5만 원이나 10만 원. 일종의 부조거든요, 부조. 경조사비하고 비슷합니다. 그 정도를 내니까 이게 그 정치 후원금을 걷는 것 외에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용인 거죠. 그런데 윤미향 의원은 내년 총선에 뭐 불출마를 검토한다, 뭐 이런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불출마를 검토할 단계도 아닙니다. 잘 아시다시피 올해 2월에 2년 5개월인가요? 뭐 3년 몇 개월 만에 하여튼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난 9월에 2심 선고가 나왔죠. 1심은 뭐 벌금 뭐 1,몇백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봐줬는데 2심에서는 제대로 된 결정이 나왔습니다.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. 자, 그러면 9월이면 뭐 아마 연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뭐 별 문제가 없는데, 문제는 대법원이 11월 15일에 이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을 했는데 그랬다가 2부로 재배당을 했다고 합니다. 뭐 그렇더라도 총선 전에는 뭐 확정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. 그러면 뭐 이게 뭐 파기환송이 되고 뭐 어쩌고 하지 않는 한 뭐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뭐 거의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면 총선 전에 총선 출마를 못하는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. 설령 대법원 확정 판결이 좀 미뤄진다고 해도 만약에 본인이 총선에 당선됐다고 쳐도 여러 가지 가정이죠. 그래도 몇 개월 못 가서 또는 며칠 못 가서 의원직을 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.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북 콘서트를 열었다.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? 결국은 자기 총선 출마할지 안 할지 뭐 본인도 얘기했더군요. 복잡하다 뭐 이렇게 어저께 얘기를 했던데, 그러면서 정치자금을 모은다,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. 이게 후원금 횡령 사건하고 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? 별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. 자기 총선 출마할지 출마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남들하고 같이 이 즈음에 북 콘서트를 열었다. 의원이라는 이름으로.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도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결국 돈 모으기 위해 한 것 아닙니까?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. 그래서 이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평지풍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런 거고. 자, 두 번째. 당초 이 북 콘서트의 진행자를 최강욱 전 의원이 맡기로 했었다고 합니다. 바로 그 설치는 암컷의 장본인이죠. 물론 뭐 어저께 불참은 했지만 참석했다면 아마 여기서 또 다른 설화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판을 결국 윤미향 의원이 깔아줬다는 아마 평가를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설치는 암컷 발언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광주 북 콘서트에서 나온 얘기거든요. 최강욱 전 의원 뭐 나오기만 하면 뭐 온갖 뭐 구설에 오르고 설화에 오르는 사람 아닙니까? 이런 사람을 진행자로 섭외해서 아마
어제 참석했다면, 뭐 이제 설치는 암컷 발언 때문에 뭐 조심했을 수도 있지만, 만약에 그게 없이 어제 진행자로 최강욱 전 의원이 거기 참석했다면 아마 거기서 또 설화를 일으켰을 것이다. 그러면 이 또한 안 해도 될 일을 평지풍파를 일으켰다.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고. 자, 어제 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또 거기에 찬조 출연을 했고,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 뭐 영상 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. 동병상련.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윤미향 의원이, 그러니까 부적절한 사람들 모아놓고 윤미향 의원이 해서는 안 될 북콘서트를 했다. 이것도 평지풍파다. 본인 설화도 있습니다. 또 어제 얘기의 요지는 뭐 책 자체가 그런 거죠. 뭐 본인이 무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검찰과 언론이 뒤집어 씌웠다 뭐 이런 건데, 뭐 이런 겁니다. 언론의 보도와 검찰의 기소, 재판 등의 과정을 통해 왜곡돼서 전국 구석구석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다.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자,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윤미향 의원의 이른바 무죄 주장. 이거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. 재판 결과가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1심에서 대부분 봐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벌금 1,000몇백만 원 나왔지 않습니까? 그리고 2심은 다시 그걸 정상화해, 후원금 횡령 뭐 이런 부분을 정상화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는데, 자, 그런 객관적인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미향 의원을 어제 마치 본인이 누명을 쓴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. 이게 국민 눈높이와 별 차이가 없다. 아마 윤미향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. 완전히 화성에서 사는 사람 같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단순히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와 그 다음에 북콘서트 같은 걸 열어서 또 책을 써서 그걸 전파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. 이 또한 해서는 안 될 일이다. 뿐만 아니고 어제 설화가 또 있었습니다.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,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을 전하면서 이번에는 또 이해찬 전 대표까지 구설에 오르도록 했습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2020년 8월에 자기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이제 상황을 설명하려고 뭐 정의기억연대 그쪽에 회계장부 뭐 이런 것들 쭉 가지고서 이해찬 대표를 찾아갔다. 그랬더니 이해찬 대표가, 아니 당신네들은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? 우린 운동하면서 다 태웠는데 왜 그걸 남겨놨냐고 말했다. 이렇게 이해찬 전 대표의 코멘트를 인용을 한 겁니다. 물론 윤미향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가 그래도 우리를 뒤에서 받쳐주는구나 라고 든든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해찬 전 대표의 그 워딩을 본인이 소개를 한 건데,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해찬 전 대표 과거 학생운동 할 때 증거자료 같은 걸 다 태웠다, 그 얘기가 되는 거죠. 그거 보고 학생운동 때는 증거인멸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판단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. 자,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열어서는 안 되는 이벤트를 열고, 또 거기에다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이미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추미애, 조국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, 뭐 최강욱 의원도 거기 올 뻔했죠. 불러 모아서 또 거기에서 객관적인 팩트들하고 맞지도 않는 말, 뒤집는 말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 이해찬 전 대표까지 끌어들여서 망신살이 뻗치게 하고, 이른바 이렇게 분별이 없나? 분별 없는 3종 세트의 북콘서트였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정말 그래서 제가 평지풍파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,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이죠. 이 즈음에 상식의 기준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